클린턴과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3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뉴욕주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가 네일살롱 143곳을 임금 착취로 적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 추진이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을 연결하는 직통 열차 노선의 개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두 후보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3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3대 스윙 스테이트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가 박빙의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선거를 할 때마다 지지 정당이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며 바뀌는 경합주이자 최대 승부처입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플로리다 유권자 1,051명, 펜실베니아 1,077명, 오하이오 1,0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에서 각각 43%대 42%로 트럼프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트럼프가 43%대 39%로 클린턴을 4%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측은 선거가 6개월 남은 현재 두 주자가 주요 3대 스윙 스테이트에서 박빙의 접전 중이라며 특히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2008년과 2012년 당시 공화당 후보보다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클린턴 전 장관이 플로리다의 승리만 챙기면 손쉽게 승자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퀴니피액 대학의 조사 결과를 보면 플로리다의 민심은 아직 누구의 손도 확실히 들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주가 대대적인 네일업소 단속을 펼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단속팀은 뉴욕주 네일살롱 143곳을 임금 착취로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합동 단속 태스크포스의 네일살롱 단속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적발업소는 조사 대상 383곳에 37%에 달했고 임금 착취를 당한 종업원은 652명으로 적발업소당 4.6명꼴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로부터 받아낸 임금은 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임금 착취 사례를 보면 피해 종업원은 일주일 노동시간이 40시간에서 50시간에 달하는데도 고작 200달러의 주급을 받았거나 초보자의 경우는 견습기간 동안 아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에서 300달러의 비용과 장갑, 마스크 등의 재료비를 별도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의 임금 착취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주 전역에 공정한 임금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뉴욕 한인네일협회장은 올 가을부터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규정과 고용계약서 작성법, 시급계산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주정부 단속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은 특히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정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북미, 일본, 중국, 러시아 및 CIS, 기타 지역 5개 권역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미 지역은 거주국 내 정치력 신장을 중점 추진하고 일본 지역은 제1민단 중심 동포사회의 발전적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미국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 등 미주 한인사회의 자발적 정치력 신장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해외 거주 동포들뿐만 아니라 한국 내 체류 중인 76만 동포의 교육과 취업, 체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해 재외 한국 학교를 신설하고 한글 학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의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 추진이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안은 당초 9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당초 9일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로레타 웨인버그 의원은 법안이 스몰 비즈니스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직원들이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 1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최대 9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직원 10인 이상 기업일 경우 최대 9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유급병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10인 미만 기업일 경우 연간 최대 5일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원에도 유사 법안이 상정됐지만 본회의로 넘겨지지 못하고 여전히 예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을 연결하는 직통 열차 노선의 개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관계자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과 뉴저지 트랜짓 측은 최근 열린 통근열차 정책 간담회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을 연결하는 직통열차 노선의 개설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뉴욕 일원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리저널 플랜협회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저널 플랜협회 측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그리고 메트로놀스 등 새 열차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대적인 연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저널 플랜협회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사이 직통 노선으로 롱아일랜드 힉스빌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과 뉴저지 모리스타운 뉴저지 트랜짓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인 문제 등 직통 노선 개설에는 걸림돌이 많은 상황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이날 직통열차 노선의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열차는 운전 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직통 노선 개설 시 두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양립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팰리세이즈팍 고등학교의 한인 학생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만큼 뉴저지주에서 한인 재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6일 발표한 2015 연례스쿨 리포트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팰리세이즈팍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습니다. 펠팍 고등학교는 뉴저지 전역에서 유일하게 한인 학생의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어 리츠필드 고등학교가 22.7%, 포트리 고등학교 21.2%, 레오니아 고등학교가 20% 등으로 한인 학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레스킬 고등학교가 18.7%, 테너플라이 고등학교 15.1%, 올테판 고등학교 14.9%,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11.3% 등의 순이었습니다. 페어런 고등학교와 글렌락 고등학교는 각각 1.5%, 2.2% 비율로 한인 학생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스쿨 리포트는 졸업률과 한인 비율 등 상세 자료와 함께 각 학군별로 초중 고등학교의 교육 예산과 각종 시험 성적, 예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는 주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낚시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뉴욕과 뉴저지 연안에서 물고기 불법 포획이나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80대 한인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뉴저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80대 유모 씨는 뉴저지의 연안 모처에서 물고기를 포획한 후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업소에 불법 판매하려다 뉴저지주 어류야생 동물국 단속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유 씨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당시부터 지켜본 후 뒤를 쫓아 유 씨가 펠팍의 한 횟집에서 물고기를 불법 판매하려고 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유 씨는 이날 체포된 후 펠파 경찰에 넘겨졌다가 풀려난 상태입니다. 한편 유 씨로부터 물고기를 구입하려던 횟집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판매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류 야생 동물고기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300에서 3,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류 야생동물국 단속반은 최근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또 무허가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된 물고기를 매입하는 횟집 등 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을 상대로 심령술사를 사칭한 스팸 우편물을 발송하고 쓸모없는 물품을 구입하게 해온 우편 사기가 적발됐는데요. 약 16년간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모두 1억 8천만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캐나다 등 4개국의 개인과 법인 8명이 200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미국인들에게 심령술사를 사칭한 스팸 우편물을 발송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5,600만 통 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심령술사의 능력으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현혹해왔습니다. 또 이런 행운을 받으려면 신비의 부적 같은 물품들을 구입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CNN 머니를 비롯한 언론들은 우편물 발송자들이 40달러 정도의 비교적 소액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혹한 뒤 물품을 구입한 사람에게는 다른 물품을 더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집중해서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년 동안 수천 달러를 편취당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기 우편물 발송자들이 더 이상 미국의 우편 체계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발송자들은 정당한 거래였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발송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여름철이면 어린이 물놀이 사망 사고가 급증합니다. 이를 위한 유아 익사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익사 예방이 아니라 유아 학대라는 지적이 나와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장 계단에 앉아 물놀이 하던 아기. 뭔가를 집으려 손을 뻗자 몸이 쏠리며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몇 번 허우적대더니 이내 몸을 뒤집고 얼굴을 위로 한 뒤 가만히 떠 있습니다. You're seeing a 6-month-old sitting on the steps playing, which, can be a real-life situation. She falls in and she turns over and saves herself and floats for over a minute and a half. 어린 아기의 이 같은 행동은 모두 훈련 덕분입니다. 유아 수영 훈련 ISR 스킬로 알려진 이 훈련은 매일 10분씩 6주간 진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입소문이 퍼져 매년 강사 1명이 평균 150명의 아기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The first thing we establish in our lessons is breath control. So before that child ever goes underwater, I know that that child can safely hold their breath. 하지만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붕괴합니다.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 소아학회에서도 이 같은 훈련 방식이 1살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통할지 모르지만 1살 이하 유아에게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물놀이 사고 대부분은 어른들이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는 사이 벌어집니다. 안전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25살이 넘으면 선택받지 못한 노처녀라는 의미로 잉여 여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중국의 결혼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로 북적이는 중국 상하이의 한 공원.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가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비슷한 전단지들이 담벼락을 빼곡히 채운 것은 물론 나무에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길에 펼쳐놓은 우산에도 어김없이 붙어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젊은 남녀의 키와 체중,
직업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조건에 맞는 짝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결혼 시장이 열린 겁니다. 我找个女婿，始终要一套房子，一个正常工作。 공원 곳곳엔 전문 중매인들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좀 더 보기 좋은 자리에 광고를 할 수 있고 보다 빨리 결혼 상대를 찾아준다는 말에 전문 중매인을 찾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你是花几个月？花半年吧。哦，好的。我女儿比较皮肤白，暑期的。哦。 중국에서 혼사는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나이에 맞춰 꼭 치러야 하는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25이 넘은 미혼 여성들은 선택받지 못해 남겨진 노처녀, 이른바 이녀 여성이라 불리며 불효녀 취급을 받습니다. 因为他反正就不结婚，肯定是就是不孝的一种。 때문에 미혼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감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父母觉得你这个年龄应该结婚了，然后你的朋友觉得说你这个年纪你应该找男朋友了，对吧？但是我觉得这个完全应该是。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런 결혼 문화에 반기를 든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쫓기고 조건만 따지는 결혼을 거부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 당당히 자기 삶을 살겠다는 미혼 여성들. 한 화장품 회사는 이들의 사진을 내걸고 광고에 출연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对于自己生活这件事，我是很开心的，然后很自由，我也享受一个人的状态。 중국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하이 결혼 시장으로 웅변되어 온 중국의 결혼 문화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머서 카운티 트렌턴의 세븐일레븐이 화재의 업소로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4억 2,960만 달러짜리 파워볼 잭팟 복권이 판매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년간 세븐일레븐을 운영해온 한인 여성 안드레아 신 사장은 자신의 가게에서 파워볼 잭팟이 터져 행복하다며 단골 손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사장은 파워볼 잭팟 판매 보너스로 3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인 변호사 12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2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토대로 한인 추정 성씨를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460명 중 2.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월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인 변호사 19명보다 7명 감소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총 196명의 응시에 51.3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한인 의류업체 바이 디자인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2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퀸즈 카운티 법원에 지난 5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바이 디자인사는 지난해 7월 화재가 발생해 150만 달러 상당의 화재 피해를 입어 삼성화재 측에 200여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삼성화재와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이용한 화재 보험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30분께 맨하탄 어퍼이스트 86가 지하철역에서 다운타운 방면 5번 전철에 탑승한 20대 여성이 묻지마 칼부림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용의자 46세의 니콜 브라운은 피해자가 지하철에 탑승한 뒤 옆자리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진술입니다. 브라운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